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4.3 사건 75주년을 앞두고 당시 민간인들이 구금됐던 수용소인 주정공장터에 4.3 역사관이 문을 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운항이 중단됐던 크루즈 여객선이 3년 만에 제주로 돌아옵니다. 이번 한 주 주요 일정을 조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3 당시 최대 규모 수용소였던 주정공장터에서 4.3 역사관 개관식이 오늘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이곳에서는 군경의 초토화 작전 직후인 1949년 봄 민간인들이 수용된 뒤 다른 지방 형무소로 끌려가 행방불명됐고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에도 예비 검속자들이 구금됐다 집단 총살되거나 수장됐습니다. 주정공장 수용소 4.3 역사관은 당시 수용소 생활상과 수용인들의 아픈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전시와 추모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제주에 크루즈 여객선이 돌아옵니다. 오는 16일에는 제주항에, 19일에는 서귀포 강정 민군 복합항에 일본발 크루즈 여객선이 잇따라 입항합니다. 제주에는 올해 일본과 대만 등에서 출발한 크루즈 여객선이 51차례 입항해 관광객 12만 명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제주와 중국 항공 노선도 재개됩니다. 진에어는 오는 16일부터 제주와 시안 노선에 주 1회 운항하고 하계 스케줄이 시작되는 26일부터는 주 2회로 늘립니다. 제주와 상하이, 홍콩 노선도 26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정의당 재창당 전국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이정미 대표가 오는 16일 제주를 방문합니다. 이정미 대표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총선을 앞둔 진보 정당의 승리를 위한 비전과 함께 제2공항 등 제주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국책연구기관들의 검토 결과 모두 부정적 의견이 나왔는데도 환경부가 사업 추진을 허용했는데요. 자의적인 근거로 환경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은일 기자입니다. 40년 넘게 논란을 끌어온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설치 계획.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검토 의견을 낸 국책기관 5곳 모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렸고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설악산을 제물로 삼은 환경부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평가합니다. 제주 제2공항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전문 검토기관 5곳 모두 부정적 의견을 냈지만 환경부는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경부 예규로 정해진 환경영향평가 검토 절차는 5단계. 환경부가 기본 요건을 검토하고 전문 검토기관에 검토를 의뢰한 뒤 필요시 자문회의를 거쳐 검토 의견을 분석해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최종 결정을 내릴 때에는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전문 검토기관들이 제시한 부정적 의견과는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도 각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별도의 자문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지난달 22일 전문 검토기관의 담당자들을 불러 의견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환경부는 이 사업을 그냥 통과시켜주고 싶은 의중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추가적인 절차를 겪어야 환경의 문제점만 더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런 드러나는 것을 없애고 싶은 게 더 큰 마음이 아닐까. 대형 국책 사업 때마다 과학보다는 정치가, 환경보다는 권력이 우선 고려된다는 오래된 비판. 이제 다가오는 제주도의 시간 속에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지난해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참사 이후 지하 휴게실에 대한 위험성이 지적됐죠.
대전시가 시청의 청소 등 공무직 직원 휴게실을 지하에서 지상 1층으로 옮겼는데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전 MBC 김태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 당시 희생자 대부분은 청소시설 관리자로 지하 휴게실 주변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대전시 청소와 주차 업무를 하는 공무직 직원 80여 명의 지하 휴게실이 지상 1층으로 옮겨졌습니다. 남녀 공간도 분리됐고 탕비실 등도 갖췄습니다. 지하 1층에서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불안감도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1층으로 옮겨오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도 근무할 수가 있고 안전하기도 하고. 화재 참사 이후 대전시는 신축 건축물의 휴게시설을 지하에 두지 못하도록 건축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5,000제곱미터 이상 문화와 종교, 판매 숙박시설과 병원을 비롯해 16층 이상의 모든 신축 건물이 대상입니다. 또 지상 휴게시설 구축 여부를 건축 심의와 사용 승인 단계에 반영하고 1년에 2번 정기 점검을 의무화했는데 지난해 10월 이후 12건이 적용됐습니다. 대전시는 산하 공공기관으로도 휴게실 지상 이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민간 건물에선 공간이나 비용 문제 등으로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지난 3년 사이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으로 더 아래로 옮긴 곳도 있습니다. 진짜 잠깐 쉬는 시간이라도 좀 그래도 좀 공기도 잘 통하고 이런 데서 좀 쉬는 그런 걸로 좀 개선이 됐으면 합니다. 때문에 지상 휴게실 확산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이 권장을 하되 상위법 개정이나 또 나아가서 조례 개정을 함께 포함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또 기존의 휴게 공간을 지상으로 옮기는 건물주나 사업주에게 세금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 지급 등 지자체 차원의 장려 정책도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빛바랜 사진 한 장 속에는 수많은 사연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항의 명소를 담은 옛 사진은 시민들을 아련한 추억 속으로 데려다 줍니다. 포항 MBC 이규설 기자가 포항의 옛 사진을 사진첩에서 꺼내봤습니다. 1979년 포항 송도해수욕장. 이곳의 명물은 다이빙대였습니다. 바다로 몸을 던지는 건장한 청년들. 빛바랜 사진 한 장은 한여름 해수욕장의 추억을 떠올리고 젊은 시절의 낭만을 다시 출렁이게 합니다. 바깥에 떨어져 있는 출연인들은 그것만 보면 포항 고향을 떠올릴 만큼의 요즘 말로 그게 말 그대로 랜드마크죠. 주말이면 친구들과 포항 중앙상가를 누볐습니다. 2000년대 초반 사라진 포항 시내 아카데미 극장을 보니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손으로 그린 극장 간판이 정겹게 다가옵니다. 1984년 포항 오거리에는 하얗고 뾰족한 탑이 있었습니다. 오가는 포니 택시의 색깔이 눈에 띕니다. 1977년 포항 형산교에는 자전거 전용 차선이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퇴근하는 모습이 신기하게 다가옵니다. 1970년 포항 시외버스터미널은 용흥동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도심으로 변했지만 당시에는 먼지가 펄펄 날리는 맨땅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굉장히 넓은 길에 또 터미널이 있고 그곳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그러니까 향수가 있는 공간일 수밖에 없죠. 포항시는 옛 포항 사진 5만 5천여 점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시민들이 언제나 찾아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오늘 출근길과 등굣길 두툼한 겨울옷 꺼내 입으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중산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제주 산지에는 한파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한라산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강풍특보와 풍랑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순간적으로 초속 20m로 강하게 불겠고 낮부터 바람이 잦아들겠습니다. 주말에 봄비를 몰고 왔던 저기압은 동쪽으로 물러났고요. 저기압 뒤편으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현재 제주 상공에는 영하 4도 안팎의 차가운 공기가 머물고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온화한 남서풍에서 찬 북풍으로 바뀌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온 건데요. 어제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기온 4.3도로 시작했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4에서 5도가량 낮아서 영하권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이 반짝 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릴 텐데요. 내일 낮에 다시 온화한 남서풍이 불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북부 지역 4도, 동부 지역 3도, 성판악 영하 4도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권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부 지역 9도, 북부와 동부 지역 10도, 남부 지역 12도 예상됩니다.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낮에 체감 온도가 4에서 6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다가오는 주 후반에는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지역에 처음으로 국가지정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이 생겼습니다. 제주도는 제주 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화장품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안전관리 기준에 따른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와 기능성 화장품 함량 분석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생활폐기물 통계검증단이 구성돼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생활 폐기물 발생과 처리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제주연구원과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통계부 등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생활 폐기물 통계검증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폐기물 발생과 처리 현황 등 폐기물 통계 사전 점검과 검증, 통계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국제보호종인 제주 남방 큰돌고래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밀조사가 진행됩니다. 해양환경공단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제주 남방 큰돌고래와 서식 환경과 특성 등을 조사해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주 남방 큰돌고래는 지난 2012년 보호종으로 지정됐지만 해마다 10여 마리가 폐사해 개체수가 120여 마리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양돈장의 악취를 줄이기 위한 집중 관리 계획이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양돈장 악취를 4단계로 구분해 최하위 단계는 집중 컨설팅한 뒤 불성실한 농가는 폐업을 유도하고 최상위 단계는 악취 관리 지역 지정 해제와 2년간 지도 점검 유예, 현 사육도수의 30% 이내 증축 허용 등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악취 측정 장비를 농장에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농가가 사전 조치할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제주시 지역 학교 폭력 발생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심의 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건수는 180건으로 3년 전보다 80건 증가했고 이 가운데 60여 건이 최대 4주인 심의기한을 초과했습니다. 제주시 교육지원청은 심의위에 법률자문 변호사를 추가 배치해 심의 지연을 줄일 방침입니다. 중고차와 부동산 허위 매물에 대한 특별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5월 말까지 침수된 차나 고장난 차를 중고차로 속여 팔거나 이미 거래된 부동산을 허위로 중개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허위 매물을 통해 챙긴 범죄 수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방침입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